배변 이식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똥을 네, 맞습니다. 출근하려고 하면 꼭 설사가 나와서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장벽이 조약돌 모양으로 이렇게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꾸르륵꾸르륵 장과의 전쟁. 언제쯤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변기와의 전쟁. 제발 눈치 좀 챙겨줘, 장아. 가스와의 전쟁. 장 트러블 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 장 질환 중 하나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부터 어른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꼭 설사가 나와서 화장실을 갔다 가야 된다든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변비가 계속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은요, 복통, 복부 팽만감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고 설사나 혹은 변비 등의 배변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 대장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를 해봐도 특별히 장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는 없는 거고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15%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있고 굉장히 고통받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예를 들어주신 걸 들어보니까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누구는 변비가 생기고 누구는 설사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증상이 다 다른 건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증상이 엄청 다양해요. 설사나 변비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가스가 자주 배출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율신경 증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사형 같은 경우는 소량의 묽은 변을 자주 보면서 긴박한 느낌을 느끼면서 화장실로 급하게 가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요. 변비형 같은 경우는 배변 때 힘들고 이제 치질도 자주 생기고, 그리고 가스형 같은 경우는 방귀를 유난히 자주 끼고 다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면서 또 가스가 형성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복통형은 이제 배가 사르르 아프다가 또 복통이 또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율신경형 같은 경우는 긴장이나 스트레스 받고 나면 갑자기 이제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식은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명확한 원인이 없고 증상의 종류도 다양한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 대체 어떻게 하나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증상이 다양한 만큼 효과적인 방법 이런 치료도 딱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섬유질이 풍부한 초록색 잎채소를 꾸준히 먹으면서 호전시키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또 변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꽤 중요한데요. 결국 평소에 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하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만 넘어가기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는 너무 많이 듣는 말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해주시죠. 장염이 계속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장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조금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의심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장내 미생물 환경의 악화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보존제나 육류를 키울 때 들어가는 항생제 같은 경우가 원인이 돼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파괴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 끊고 육류는 드신다면 하루에 50g 이내로 줄여서 드시면 이런 장염에 강한 장이 되고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질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유전이 되나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명확한 병변이 있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 과항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간의 생활 습관이 비슷하거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비슷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간에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유전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대장암 등 다른 병이 유발될 수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오래 지속된다고 대장암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장암의 증상들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혈변이나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라면 대장 내시경 검사 같은 거를 해보거나 복부 CT를 찍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흔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오인하는 질환 중에 염증성 장질환도 있습니다. 이 크론병도 염증성 장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육류 섭취라든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위에든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설사, 복통,
체중 감소, 발열, 식욕 부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장벽이 조약돌 모양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점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하고요. 그래도 호전이 없이 지속이 계속되면 수술로 절제를 시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염증성 장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크론병과 같이 비교되면서 언급되는 질환입니다. 설사, 복통, 잔병감 등의 증상과 또 치질의 혈변과는 다른 피 섞인 설사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시작해서 상부 대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퍼지는 양상으로 해서 대장에만 이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합병증으로는 장천공이라든지 독성 거대 결장이라 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장이 그냥 빵빵하게 막 커져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대장암 증가 양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등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하고요. 호전이 없으면 장절제 수술을 한다는 것은 크론병과 같아요. 증상이나 치료법이 크론병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은 대장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염증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크론병은 장관벽 전체에서 염증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공중보건대 등 연구팀에서 식사 염증 패턴이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요. 크론병은 요거에 따라서 발생 위험률이 변화했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그 발병과 상관이 없었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염증성 장 질환인지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지 헷갈릴 때 구별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이 크론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혼동하는 경우가 많겠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크론병과 달리 체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는 동안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장질환 치료법 중에 좀 특이한 치료법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대변 이식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똥을 네, 맞습니다. 제 대변도 마주하기 힘든데 남의 거를 물론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응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는 배변을 이렇게 몸에서 버리는 찌꺼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걸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젠 배변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친 기증자의 대변을 정제를 해서 유익균을 최대한 응집시켜서 용액으로 만든 뒤에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의 장 곳곳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장에 있던 유익균들이 혀를 잡으면서 건강한 장으로 다시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대변 이식술을 받은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장에 2, 3일 만에 유익균이 자리 잡으면서 염증이 사라지는 것을 자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과민대장 증후군 치료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또 해외에서는 당뇨나 비만,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서 대변 이식술을 시행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장질환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변비입니다. 대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면서 원활한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죠. 대부분은 불규칙한 배변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변이 직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직장 벽이 변을 감지하고 변이를 느끼면서 밀어내는 그런 대변 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이를 무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변을 못 보거나 이런 게 자극이 자주 반복이 되면 직장 벽이 변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게 둔화되면서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변비가 악화되게 되는 거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응급실로 잘 오지는 않지만 변비는 매우 흔하게 응급실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아나 노인분들 심한 변비로 오시면 관장해주기도 해요. 글리세린이라는 고삼투압성 물질을 직장에 넣어놓고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주위를 채우겠죠. 한 10에서 15분간 버티다 보면 이 변이 물을 먹으면서 배출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핑거 에네마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변을 파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약으로 치료할 때는 변 완화제, 변비약이라고 해서 MGO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나 두파락이라는 약을 써서 변의 수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초록 잎채소를 꾸준히 먹으면 상당히 금방 호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을 어떤 때에 어떻게 넣는다는 것을 자기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을 하면 또 호전이 잘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변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찾아오는 항문 질환이 있습니다. 뭘까요? 치질이요. 치질, 그렇습니다. 치질은 대개 현대인의 숙명 같은 이 앉은 자세로 오래 지내는 생활 패턴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요. 변비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질은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정맥종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건데요. 치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치핵, 치열,
치루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치질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 대부분은 치핵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핵은 1도에서 4도까지 나뉘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나뉘죠. 3도 이상이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2도까지는 좌욕이나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열이랑 치료도 치핵하고 치료법이 비슷한가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증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치열 같은 경우는 항문의 주위에 출혈이 발생하고요. 배변 시에 항문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열상이 관찰되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면 연고로 항문 주위를 달래주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성이 되어버렸다면 수술로 그 주위 조직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루는 어떤 질환이냐면요, 장과 항문 사이에 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 항문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구멍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미 길이 발생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장 트러블 질환들과 함께 항문 질환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이 질환들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을 것을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한 항염작용을 하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다량 쓰면서 치료가 아닌 증상 조절만 하면서 버티는 것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당연히 먹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다들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유튜브 약과 다음에 다시 만나요.